네, 안녕하세요. 에어드랍 작업하고 있는 백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분석해볼 영상은 스탠드 X의 포인트 효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스탠드 X 포함해서 이제 한 2, 3티어로 분류되는 퍼덱스들, 그런 퍼덱스 작업이 원래 좀 되게 붐이었는데 약간 사그라진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긴 한 게 퍼덱스 오래 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힘듭니다. 이 작업이 정말 보통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걸 매일 꾸준히 한다? 정말 대단하신 거라 생각하고, 그런데 이 퍼덱스를 여러 개를 또 동시에 한다? 뭐 다계정 치고 뭐 또 다계정 쳐서 한다. 그러면은 피로도가 정말 상당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언제나 이제 효율을 좀 찾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좀 효율이 좋은 곳에서 파밍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 하는 게 좋다. 뭐 수수료가 없을 때 하는 게 좋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게 많지만 저는 그냥 결론적으로는 그냥 매일 꾸준히 하는 사람이 제일 좋지 않나. 아무래도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그냥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좀 체화돼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처음에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는데 그 누구나 이제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죠. 하지만 열정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물론 의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그냥 열정이 가득한 건 당연히 사람이기에 그런 거고, 열정이 사그라지는 것도 사람이기에 당연한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뭐 그동안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일단 열정이 가득할 때 체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이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열정 가득할 때 열심히 알아봐서 루틴을 짜고 이루고 어떻게 할지를 다 정해놓고 기계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퍼텍스 작업하시면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이제 분석까지 한다? 좀 힘드니까 제가 대신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분석이 다 맞지 않고요. 갑자기 얘네들이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스탠드 X도 정확한 기준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에어드랍에서 정확한 기준을 찾으면 안 돼요. 그 기준이 있으면 누구나 열심히 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에어드랍이란 건 좀 기대감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저것 다 열심히 하고 다 찾아다니고 뭐 안 해본 거 해보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기대감이 가득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쪽박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기준이 밥 먹듯이 바뀌지만 그 기준을 좀 찾으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단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드 X의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어요. 트레이더 포인트, 메이커 포인트, 홀더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 눈에 보이는 포인트는 세 개가 좀 독립적이긴 하지만 같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비율은 일단 팀에선 다르다고 얘기는 했어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한번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 단순히 이 포인트가 일단 첫 번째로 이대로 에어드랍 해준다. 그럼 당연히 홀더 포인트가 제가 좀 많잖아요. 트레이더 포인트보다. 근데 홀더 포인트를 얻을 땐 돈이 거의 안 들었지만 트레이더 포인트를 얻을 땐 돈이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보면은 이게 만약에 진짜 에어드랍 기준이 그대로다 하면은 무조건 홀더 포인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될 정도로 효율 차이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숨은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공개하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퍼프 트레이딩을 5천 정도 얻었는데 이거는 이제 디스코드 룰을 얻기 위해서 5천 맞춰놓은 거고요. 트레이더 포인트는 단순히 사고팔고를 했습니다. 메이크업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지정가에 걸어놓는 건데 이 지정가가 레인지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 지정가 포인트 얻는 게. 하지만 이 지정가 포인트 풀이 만약에 다르다? 그럼 여긴 진짜 대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 말은 지금 트레이더 포인트, 메이커 포인트, 홀더 포인트에 있는 각각의 에어드랍 비율이 다르고 그리고 나눠주는 토큰 수가 다르다면 이거는 이제 메이커 포인트로 가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이 포인트가 같다고 하면은 당연히 홀더 포인트가 이득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일단 제가 트레이드를 했잖아요. 트레이드를 할 때, 지금 채굴 단가를 한번 계산해 봤는데, 일단 볼륨은 제가 18만 볼륨 정도 했어요. 근데 여기가 수수료가 좀 있어요. 지정가 거래를 하면은 0.01%,
시장가 거래를 하면 0.04%예요. 그럼 볼륨을 내가 10만 정도만 채우면은 피가 10달러 정도 나가요. 시장가로만 거래하면은 40달러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볼륨을 18만 볼륨 정도 채웠어요. 그리고 P&L은 어쩌다 보니까 0.02가 나왔어요. 그냥 좀 바로 사고 팔고 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딱 계산하기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피로 거의 50달러를 썼어요. 그리고 포인트가 5200포인트가 들어왔고 총 포인트는 레퍼럴까지 해서 5477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트레이더 포인트를 얻을 때 볼륨으로 계산한다면은 1포인트는 35달러 정도 볼륨을 채우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피에 대한 포인트를 계산해 봤을 때 음, 굉장히 좀 세다. 그쵸? 1포인트에 0.01달러가 나온 거예요. 제가 채굴한 단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지정가로 10만을 채웠다면은 포인트는 2875 정도 얻으실 거고, 시장가로 하시면 40달러 피에 2875포인트 얻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지정가가 이득이겠죠? 얘네의 포인트 기준은 볼륨이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트레이드 볼륨을 베이스로 한다고 했죠. 그럼 무조건 일단 지정가가 이득인 거예요. 지정가 거래를 하시는 거 추천드리는데 저는 이제 좀 섞어서 했습니다. 시장가도 하고 지정가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지정가로 일단 하시는 게 좀 이득이죠. 근데 만약에 홀드 포인트도 똑같다, 배율이 아예 똑같다면은 제가 500달러를 입금했거든요. 하루에 600포인트를 얻게 되고, 그러면은 제가 단가로 치면 6달러의 효과를 얻는 거예요. 하루에 6달러. APY가 365%인 거잖아요. 볼트에. 거의 말도 안 되지 않나. 저는 일단 여기서 좀 이상함을 느끼긴 했죠. 배율이 다르겠지? 그래서 이제 좀 알아보니까 다르다고는 얘기했더라고요. 일단 메이커 포인트랑 트레이더 포인트, 홀더 포인트 3개가 비율이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에어드랍 전환 비율에 대한 발표는 안 했죠. 그냥 보이는 포인트랑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bp 안에 드는 게 좀 쉽지 않아요. 주말이어도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게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발표를 안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트레이더 포인트를 얻을 때 그나마 제일 효율 좋게 하는 건 역시 메이커 거래인 것 같습니다. 이 메이커를 걸어놓고 최대 시간을 계속 때우는 거예요. 얘를 보스로 쓰셔도 되는데 저는 보스로 하면 돈이 너무 많이 갈리는 것 같아서 안 할 것 같고, 지정가를 계속 유지하는 노가다를 하지 않을까. 일단은 0에서 10bp는 좀 빡셀 것 같고 1% 이내면은 좀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1% 정도면, 비트로 1%면 뭐 요새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어차피 좀 켜놓고 보고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어차피 메이커 거래하다가 잡히면은 트레이더 포인트로 넘어가거든요. 볼륨이 잡히니까. 그러면 저는 스탠드 X를 작업할 때 좀 히든 미션 같은 걸로 메이커 포인트를 좀 노리지 않을까. 메이커 포인트에 할당된 비율이 만약 트레이더 포인트랑 같다면 메이커에 쏟아지는 에어드랍이 트레이더보다 훨씬 크겠죠. 같은 물량이 배정돼 있다면. 그리고 홀더 포인트에는 물량이 굉장히 적겠죠. 제 생각에는 한 10분의 1 정도는 차이 나야 되지 않나. 일단 퍼덱스는 기본적으로 수수료 태우신 분들 주는 게 맞긴 해요. 많이 하신 분들. 유동성 제공하시고. 근데 볼트가 저는 선호한다고 했는데 볼트가 있으면 일단 볼트에 들어가는 거고, 왜냐면 리스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데 저는 만약에 이제 어차피 얘는 지금 요새 좀 후순위로 좀 평가받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할 것 같은데, 한다면 지정가 좀 신경 써서 하지 않을까. 만약에 보슬 짜서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거래 엄청 많이 걸릴 겁니다. 왜냐면 레인지를 여러분이 또 욕심나서 많이 안 둘 거잖아요. 한 30bps 정도 두면은 0.3%니까 굉장히 많이 걸리지 않을까. 뭐 걸리면은 이제 다시 팔고 다시 뭐
거래하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지정가 걸면서 하면은 포인트는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꽤 돈이 갈려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충분히 노려볼 만한 전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메이커 포인트에 좀 집중을 한다는 것. 만약에 메이커 거래를 좀 잘 하신다, 뭐 지정가 거래를 좀 신경 써서 하신다면 돈도 거의 탈 일이 없잖아요. 유동성만 제공하면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이 좀 끝난다면 얘도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해볼 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트레이더 포인트 많이 얻으셨나요? 이거 되게 얻기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아우 볼륨작 하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특히 수수료 많으면. 그래서 요새는 이제 라이터나 베리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수수료 있는 애들을 하기가 좀 싫습니다. 그래도 뭐 해야죠. 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스탠드엑스 효율 분석 영상 좀 간단하게 해봤고요. 제 영상은 그냥 간단하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언제 바뀔지 몰라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